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인천 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니까요. 부근이시라면 조심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새말 부근까지 2차로가 정체가 극심합니다. 국도로 우회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둔대 나들목에서 새말 나들목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신갈분기점에서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지 1년 9개월인데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또 어떤 세계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궁금증 쏟아집니다. 모두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인데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이제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오른 부분이 이제 환자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 확진자가 좀 확 늘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좀 가지게 하면서 일단은 확진자 규모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들어 사망자 거의 20명 정도씩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아마 추석 연휴랑 연휴 때 그런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노출되면서 좀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계속 회의하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의 네.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예. 계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렇게 추진한다는데 그 주요 내용은 뭡니까? 네, 일단은 이제 예방접종이 충분히 오르고 또한 이제 그 경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이제 배려도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거리두기 예방접종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일단 3단계 나와서 하는데 첫 단계는 일단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측면으로 작용을 하고요. 2단계 때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나 또는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스포츠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제 사적 모임 숫자를 이제 맨 마지막에 해제하겠다 이제 이런 단계를 가지고 6주마다 한 번씩 평가해서 단계를 이행할지 좀 더 지켜볼지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요. 일단 네. 식당하고 카페는 다음 달부터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10시에 제한됐던 그 영업시간이요. 네. 12시까지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도 좀 달라집니까? 네, 인원도 이제 지금 4단계는 이제 4+4, 그다음에 그 3단계 지역은 이제 4+6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11월부터는 2+8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미접종자, 접종자의 숫자 부분들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는 12시까지 그리고 10명까지 모일 수도 있다. 물론 백신을 맞은 사람이 좀 포함된다. 이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백신 접종률이 드디어 70% 돌파했습니다. 용기 내자님이 우리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완료 벌써 70%라니 70% 달성한 거 대단한 일이죠. 네, 그건 맞습니다. 일단은 70%까지 240일 만에 도달을 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슈도 참 많았고요. 뭐 이상 반응에 대한 이슈라든지 백신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접종을 잘해 주셔서 네. 아마 인구가 많은 국가, 인구 한 3천만 이상이 되는 국가 중에서는 이 정도 숫자로 맞은 국가 중에서는 아마 제일 빠르게 맞은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의료진들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 다른 나라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도 백신 접종 속도 빠르고 지금 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었던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스라엘보다도 우리나라 접종 완료율이 더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제 접종에 잘 동참해 주셨고 또 끝까지 접종 완료해 주신 부분들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뭐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데 백신 접종률 매우 높은데 확진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랑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했거든요. 전반적인 확진자 규모도 잘 통제했고 사망자도 잘 통제했던 국가인데요. 네. 거리두기 단계를 많이 완화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4천 명의 확진자에 한 1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가운데서 급격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질서 있는 모습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상회복 과정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 유행이 발생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돼 있죠? 예, 이번 계획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기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비상계획이라 그래서 일단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준이 올라간다든지 모임할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의 숫자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이제 비상 계획들도 이번 계획안에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접종 시작되고요. 임산부 대상 접종도 시작됐는데 사실 백신을 맞으면 중증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상 반응이 생길 것 우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 이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청소년 임신부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에서의 접종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젊은 남성에서의 심근염 빈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예방접종의 이익이 월등히 크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한 임신부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이나 사망의 비율들이 이제 임신 중이 아닌 여성에서의 사망률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돼 있어서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거든요. 네.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이제 그런 중증화나 사망의 위험이 감소하고 또한 이제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도 임신부 자체에 대한 그런 안전성, 그 다음에 또 태아이들 안전성은 수십만 명 이상의 데이터감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접종해도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안 맞으신 분들 강제할 방법보다는 좀 정부에서 좀 유인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신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아마 끌어가게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사적 모임 숫자에서의 예방접종자를 우대한다든지 또는 이제 대규모 스포츠 행사라든지 또는 공연 같은 데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이제 출입할 때는 숫자 제한을 이제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특히 젊은 층에서 예방접종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선생님 오신다니까 청취자들 궁금증 쏟아지고 있습니다. 9944님 질문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이 늙은이는 노래를 못 불러 목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노래 연습장 종일 개관 언제부터 됩니까? 물어봅니다. 예, 노래 연습장도 이제 12시까지 영업 제한은 아마 다음 달에 풀릴 거로 예상은 되는데요. 네. 다만 이 노래 연습장은 이제 고위험 시설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혼자 가셔서 노래 부르면 괜찮을 텐데 거기는 예. 밀접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조심해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2005님께서 이재갑 교수님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등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할 텐데 여전히 2일이나 3일밖에 안 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일단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 예방접종이 좀 더 미뤄졌죠. 네. 지금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접종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교육부가 이번 주에 전문가하고 또 간담회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등교 속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전면 등교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현재 등교율이 한 83%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더 확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대된다고 합니다. 최승우님께서 혹시 얀센 접종자들 부스터샷 언제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일단 이번 주에 그거 일정 공개한다 그랬거든요. 아마 예. 이번 주 중에 발표될 것 같고요. 아마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접종을 하게 될 것 같고 해당 백신은 아마 화이자나 모더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109님 질문입니다. 대중탕 가고 싶어요. 이제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목욕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은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아마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들에 대해서는 그 단계적 일상회복 가운데서 조금 뒤늦게 완화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건 완화될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우나는 어떻습니까? 사우나나 목욕시설 다 비슷한 조건입니다. 사우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살기 좋은 조금 조건입니까? 그 아니?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이제 사우나가 이게 따뜻하게 유지를 했다 보니까 이제 환기를 잘 안 시키잖아요. 환기 안 시키죠. 그리고 이제 물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제대로 못 쓰시는 것 때문에 예, 어렵죠. 그래서 사우나에서 집단 발생 사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이제 되겠네요.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 완료하고 14일 지났는데 사우나 네. 너무 가고 싶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갈 수 있는 여건은 좀 되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목욕에서 물 낀치거나 이러지 않을 때는 되도록 마스크 착용하면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557님, 산악회 갈 수 있습니까? 산악회 모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가는 것 자체는 이제 안전하고 좀 많이 한꺼번에 몰려서만 안 다니시면 마스크 벗는 부분들도 2m 이상 거리 두고 다니시면 마스크 벗는 건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야외에서의 마스크 벗는 부분들은 조금씩 완화가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산악에서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게 되면 그거는 또 인원 제한에 걸리시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막걸리 그래서 먹고 또 하잖아요. 소수끼리 같이 다니시는 네. 그런 산행들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도토리묵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소스로. 예. 네. 느티나무님께서 클럽 가도 괜찮을까요? 물어봅니다. 유흥시설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유흥시설도 좀 그 업체가 이제 1등급이나 2등급 이렇게 좀 고위험시설 등급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열지 않았던 유흥업소들은 열게 되면 예방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느티나무님, 클럽은 조금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밀접 이렇게 또 가까이 다가가서 또 속삭여야 되고 이거 좀 클럽은 어렵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가까이 가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얼굴을 보면서. 네. 그리고 또 음주하시게 되면 마스크를 또 자주 벗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클럽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그런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 동네는 알아서 클럽은 조금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5640님께서 KBS 전국 노래자랑 합니까?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거는 사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네.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조금 더 많이 풀릴 거고요. 네.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숫자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 노래자랑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연다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청취자분들, 국민들한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이 꽤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또한 비상 상황이 되면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껏 잘해주신 것처럼 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고생 많으셨는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였습니다. 9909님께서 코로나 환자 증가, 집값 상승,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무 몰려 살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닐까요? 다음 대통령은 인구 분산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중요한 점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십시오.